네, 오후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M 세경 브리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이강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보합권에서 진행 중인데 이 오후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오전장의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장 중간에는 계속 이제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장중에 2,430포인트대를 지지하고 반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후장에는 추가적인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전보다 좀 더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오전보다 더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방산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미중 갈등 여파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요. 이 무기 수출의 계약 등 각종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일부에서는 이제 복수 방산 업체 관계자는 뭐 폴란드 국방장관과 우리 방산 업체 대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K2 전차와 또 K9 자주포에 대한 1차 본 계약이 곧 이제 폴란드에서 체결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산주의 그런 배경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주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때문에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주 국방에 대한 국방비 지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주요 이 기업 간의 국가 간의 방산 수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여기에서 K 방산이 상당히 좀 뜨고 있는 키워드죠. 네.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우리 방위 물자들이 상당히 수출에 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포메탈이나 또 제노코, S&T 중공업 등 평화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네,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관련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가장 큰 등락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K방산 종목들이 다시 눈에 뜨게 된 이유는요. 현대로템 쪽에서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올해 연중 동안에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한번 그 이상의 주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9%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대로템은 사실 우리가 철도 이 제조 사업이나 그리고 방산 전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K2 전차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고 현대로템에 대한 이 방산 이 수출 기대감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방산주들이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K2 수출 기대감과 또 방산 기대주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현대로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K2 전차가 폴란드 진출했을 때 30조 원 규모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모로코나 이집트에 대한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대, 두 대 규모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로 이어진다라면 상당히 실적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방산 물자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산 물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K 방산 전체적으로 좀 그룹이 돼서 방위 물자들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뭐 K 전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투기 그밖에 자주포 이와 같은 좀 방위 물자들이 또 수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통된 움직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는 방산 물자, K방산, 또 전차, 전투기, 자주포, 방위 물자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현대로템 또 관련 부품주도 아무래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도 네. 좀 봐도 좋을까요?
좋을까요? 일단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노코 종목이 이 현대 로템과의 연결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방산 종목들을 두루 본다라면은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하나솔루션 아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네,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다라는 것, 오늘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현대 로템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의 소식이 나오더라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들 올해 초에도 봤지만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저는 또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산주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제노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 한국 항공우주도 신고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산주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주는요, 전기차와 충전소 관련주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 사전 계약 흥행이 됐고 또 전기차 사업 성장이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가 22일부터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37,446대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존의 역대 최다를 넘겨서 지금 1년 반 만에 10,000대를 넘는 초과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구매에 따른 그런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6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 네. 초반 사전 계약이 상당히 좀 흥행을 보였는데 네. 역대 최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 전기차 보급이 계속해서 좀 뜨거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 이 품종뿐만 아니라 차종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까지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겠고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인프라 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 전기차 관련돼서도 다른 브랜드도 한번 네.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는 사실 네. 전기차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네. 전기차 충전소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이요. 네. 현대차에서 새롭게 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제 독점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쪽에서 먼저 시작했던 일이고, 네. 근데 이 사업이 현대차가 인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민간에서 이제 컨소시엄 됐던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소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네. 대표적인 회사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은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인데 네. 오늘은 충전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충전이라고 해서 현대차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네. 간접적인 수혜로 해서 오늘 이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장중에 11%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은 좀 아쉽지만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소 보급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관련된 움직임들 좀 관심 있게 관심권에서 관심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했을 때는 YM텍 그리고 휴맥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지만 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 축전지 관련된 기업이 휴맥스, YM텍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 이렇게 관련해서 디스플레이텍 또 충전소 관련해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M텍과
휴맥스 충전소 관련된 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에서 전문가님이 뽑으신 이 탑픽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한 소식하고요, 그 충전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 네.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전기차 보급이 커진다라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구상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 중에 이 성일하이텍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성일하이텍으로 탑픽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지금 정유주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갔고 또 사우디의 감산 우려가 있는데요. 지난 밤에 이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 가격이 원유 감산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극심한 이 시장 변동성과 또 유동성 축소로 앞으로 이제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사우디 감산 된다면은 앞으로가 또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유가 가격의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 감산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증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증산에 대한 폭을 늘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다시 한번 재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기름 사용, 그러니까 유가 원유 사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내에서도 이 원유 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보니까 원유 생산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원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원유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정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가 9월 달부터 시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유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라든지 뭐 유가 원유 가격에 대한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우디 외에도 이렇게 오펙 회원국들도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감산을 지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9월 달부터 해서 이 증산에 대한 폭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감산에 대한 폭을 다시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9월 달부터 진행되지만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증산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회의를 9월 달에 이미 정해져 있고요. 10월 달에 바뀔 것을 준비하는 회의가 9월 초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가면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라면은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요즘은 심각하잖아요. 이 때문에 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감축 혹은 중단 소식 때문에 직접적인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진다라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요소가 있는 기업들은 또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천연가스 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까지 같이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오늘의 이런
원유가 또 정유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또 관련해서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 흥구석유 등 이렇게 좀 LPG 테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은 유가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네.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120달러 선까지 유가가 올랐었다가 좀 최근까지 90달러 이하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폭을 줄인다는 소식이 나고 난 다음부터 유가가 9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93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유가 재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흐름들이 다시 재연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에 대한 좀 이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120달러 선에서 9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실질적인 정유주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상승에 대한 관심에 정유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S-오일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꾸준히 올랐고요. 만약에 유가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93달러까지 올랐는데 아주 대단히 올라왔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S-오일에 대한 주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정유주들 다 본다라면은 뭐 GS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S-오일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봐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랑 또 GS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네. 또 꼽으신 탑픽 종목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유주에 대한 관심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저는 러시아 리스크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한국석유 이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일단 어제 크게 올랐었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 변동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유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유 관련해서는 저는 한국석유를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관련해서 한국석유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이제 크게 따라서 움직이진 않지만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한국석유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오늘의 특징주 한국석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어떤 흐름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곧 있을 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이 가스 공급의 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공급 중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8월 말일과 9월 2일까지는 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서도 시장을 조금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하시고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지금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오후장 특징주에 대해서 방산주 또 전기차, 정유주에 관련돼서 또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의 결과 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세계경제TV는요,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저희 세계경제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 세계경제TV 노란톡 오픈 채팅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이광우 대표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